이장님의 범죄 정황이 또 드러났습니다. 정말 파도 파도 끝이 없어서 이거 제가 정리해서 올리는 것도 진짜 혼자서 벅찰 지경이에요. 안녕하세요. 귀농인 사월입니다. 제가 이거 지난번에 좀 언급을 했었는데요. 이장님의 땅이 도로를 점유했어요. 그런데 이제 도로가 포장이 되면서 그 도로를 점유한 그 건축물이 헐려야 될 텐데 오히려 도로가 이 건물을 피해갔습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이는 이 땅이 아래는 삼각형이고, 예, 여기가 이제 이장님 땅이고, 그 위도 이장님 땅인데, 그 위도 네모 반듯하고 예쁘고, 그 아래도 세모지만 반듯하고, 또 이제 넓은 도로가 옆에 있어서, 시야도 좀 트이고 그랬어요. 그런데 원래 이 땅의 모양은 이거예요. 보이시나요? 이걸 이제 한 필지로 자른 건데, 아랫부분이 뾰족하고, 윗부분도 좀 울퉁불퉁해요. 그래서, 이 아래 뾰족한 부분은 사실 좀 쓰임새가 어렵죠. 그리고 뭐 제값을 받고 이제 팔기도 어렵고 그래서 아마 건축물이 밖으로 나왔나 저는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장님의 큰 그림이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 울퉁불퉁했던 땅이 이제 그 도로 지분을 요만큼씩 차지하면서 아까의 그 반듯한 네모 그리고 요 반듯한 세모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국민신문고에 문의를 했었어요. 이런 게 용납이 되냐, 도로 부지를 점유해도 되냐, 그리고 또 그렇을 경우에 이렇게 도로가 그걸 피해가도 되냐, 길도 구부릴 수 있는 그 능력이 하여튼 부럽긴 한데요. 근데 이걸 제가 11월 5일에 문의를 했는데 그냥 그 되냐 안 되냐 대답을 해주면 되는데 연장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연장 이유를 물었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연장이 되면 그만큼 짜집기 답변이 돌아오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그 하천돌 하여튼 뭐 반출된 거는 아예 내 연락도 안 받아요. 담당자가 지금. 그래서 어쨌든 그 도로가 입장은 바빠서 검토를 못했다. 근데 원상 복구 명령을 안 할 거래요. 그 도로 점유분만큼 뭐 이장 땅과 교환하던지. 아니 장난하십니까? 바빠서 검토 못했다더니 그동안 뭐 이장한테 최대한 유리한 방법을 찾느라고 바빴던 건가요? 이장한테 가장 유리한 그 관계 법령을 찾아서 거기에 이미 적용을 시켜놨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항의를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미 이제 결정이 된 것 같아요. 이미 여기다 길을 내버렸으니까 너 건물 인정해줄게.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건축부에서 이게 불법 건축물이 아니라고 저희가 답변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어렵고 저희가 아니 그러면 그럼 도로부지에 지은 건물에 네. 허가를 내줬다는 거예요? 건축가에서는? 허가가 안 났는데 허가는 받지 않았지만 불법 건축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는. 그러니까 불법 건축물이 아닌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철거를 하기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이제 변상금 부과를 하고 선생님 잠시만요. 허가는 안 받았는데 불법 건축물은 아니다. 이거 도로 위의 건물이 불법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오늘 담당자들하고 대화가 이렇게 한 2, 30초씩 세 꼭지가 나오거든요. 정말 꼭 들어주세요. 제가 왜 공무원들하고의 대화가 힘들다고 하는지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시청 건축가에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 도로 위에 있는 건물이 불법이 아닐 수 있는지. 아까 도로 침범 부분에서는 농원용 비닐하우스는 건축법상은 건축물을 안 보고 그리고 이제 뭐 판넬 같은 게 뭐 컨테이너 판넬 있잖아요. 네네. 그 부분은 이제 가사건축물로 특정 신고를 했어요. 네네. 근데 건축법상으로는 이제 가설을 신고하면은 건축선이라든지 이런 게 규제가 없어요. 그래서 건축법상으로는 지금 세 개 다 이상이 없다고 나와요. 건축물을 피해서 길이 나버리는 게 조금 일반인들 같으면은 그러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이제 그게 제일 궁금하신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러면은 도로과하고 와, 진짜 제가 공무원들하고 그 대화를 육성으로 공개해버리면 어떻게 자식들 얼굴 보고 살라 그러세요? 물론 지금 이분이 한 말도 사실과 다르고요. 주로 대화가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로에 어떻게 건축 허가가 나요? 그러면 그건 날 수도 있는 거래요. 그러면 이제 보통 여기서 끝나겠죠. 그러면 저는 이제 꼬치꼬치 묻습니다. 몇 년 전부터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데요? 물으면 옛날에 그런 법이 생기기 전에는 가능했었대요.
만약에 제가 추가로 묻지 않았으면 그냥 아 되나 보다 하고 속았겠죠. 근데 제가 물어본 건 22년도에 건축된 걸 물어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대화법은 상대방의 그 오인을 유도하는 저는 아주 나쁜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말하는 가설 건축물이라는 게 뭘까요? 신고만 하면 뭐 모든 경계선 다 무시해도 되고 도로 위에까지 지을 수 있고 그냥 이건 이제 임시적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건물인데요. 신고를 먼저 하고 이제 그 이후에 짓는 겁니다. 그리고 타인의 대지에 이제 컨테이너를 설치할 경우는 그 사용 승낙서를 받아야 돼요. 그럼 이장님 경우는 도로 부지였기 때문에 나라로부터 이제 승낙서를 받아야 했겠죠. 근데 그 가설 건축물이 정말 무소불일까? 이제 설치하는 위치에 주차선, 주차 라인이 그려져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거 제가 이제 다른 분 그 블로그에서 본 건데요. 아니 뭐 도로에도 세우는데 뭐 그까지 주차선이 근데 안 됩니다. 주차장 위에도 불가능한데 도로는 가능하다? 이거 그 조금 뒷부분까지 좀 꼭 봐주세요. 어디에서 범죄가 성립되고 또 공무원들이 그걸 은폐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만약에 포장이 안 돼 있는데 이쪽으로 저희가 도로를 포장을 해야 되나 이런 경우에 당연히 저희가 원상복구를 하는데 도로를 포장해야 되는, 그러니까 제 말씀이 그 말씀인 거잖아요. 글로 도로를 포장해야 되는데 도로를 포장을 안 하고 우회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적법화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이제 매년 변상금 부과가 될 거예요. 매년 변상금 들어가자면 몇천 원 아니에요? 이제 금액은 모르죠. 저는 다만 여기는 이제 도로가 이미 개설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도로를 이쪽으로 옮겨야 되지 않는 이상, 그거는 뭐 원상복구 대상. 선생님요, 도로가 그렇게 이미 난 이유가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그렇게 된 게 아닌 거잖아요. 이장의 건물을 피해서 그렇게 난 거잖아요. 이거는 이제 지금 단계에서 저희가 고려할 대상이 아니에요. 이미 도로가 나 있기 때문에. 도로가 이미 났어도 그 원인을 안 따지세요. 있는지 여부는 저희가 판단을 하는 거지. 아니. 판단이 뭐 자기들 고유의 권한이라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게 불쾌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좀 한심했어요.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나요? 이미 잘못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후 수습도 이 모양으로 하면서 이거 내가 몰랐으면 조용히 지적도 바뀌고 끝났습니다. 이 마을 지적도가 이상하게 조금씩 계속 바뀌고 있다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장님은 어떻게 한 거냐면 이거 우리도 이장 되면 써먹어야 되는 방법이니까 잘 배워두세요. 이 동그라미 안에 있는 이 하얀 컨테이너요. 이거 사실 이제 굳이 필요 없죠. 뭐 눈만 돌리면 이장님 땅인데 굳이 도로 부지를 침범해 가면서 이거를 신고해서 합법화했습니다. 욕심만 많고 무식하고 막 텃세 부리고 이런 캐릭터를 되게 상상을 하시는데 전혀 아닙니다. 굉장히 똑똑하고 법도 잘 알고 또 배운 거를 잘 활용해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이렇게 최소한의 법적 근거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이 땅을 먹을 생각이었죠. 얼마 안 되는 면적이지만 이 찌그러지고 못난 땅을 이렇게 반듯하게 예쁘게 펴줄 수 있는 그 만큼이 딱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허가 민원과에 이제 또 항의를 합니다. 왜 도로에 건축물을 허가를 내줬냐고. 그래서 답변 듣고 참 허탈했습니다. 그 컨테이너가 도로 부지 위에 있는데 어떻게 신고만 되면 무조건 그냥 허가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서 상에는 120일 네. 농지 안에 이제 가설 건축물 신고 안에 배치도가 이제 표시된 거를 중앙탑에서 처리한 거를 확인했고요. 중앙탑 면에서요? 정확한 거는 근데 저희가 지적도선 상에 이제 안에 있다는 거는 측량을 떠봐야 돼요. 네. 지금 어쨌든 근데 그 도로 부지 위에 있는 게 어떻게 그림을 그려서 축조 신고가 처리된 건 아닙니다. 신고 자체는 신고 자체가 도로에 그려서 적용하는 게 어디 있어요? 도로의 건축물이 이분 말씀에 의하면 이장이 이 가건물을 신고할 때 위치를 사실과 다르게 해서 통과를 했다는 거죠.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범죄라는 겁니다.
그러면 앞에 그 다른 두 담당자분들은 왜 나를 속여가면서까지 그렇게 이장을 비호했을까요? 그 와중에 이장이 불법으로 얻은 그 이익을 어떻게 해서든지 보전해 주려고 정말 별소리를 다 했잖아요. 그리고 또 만약에 이게 가짜 서류였다면 그 가짜 서류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장이 그 이익을 취할 수 있게 해준 게 또 중앙탄면 면사무소입니다. 이 중앙탄면 정말 일단 이장의 그 이해할 수 없는 그 지출을 팍팍 지원해 주는 곳이죠. 그리고 또 이장의 비리를 발설한 저를 마을에서 쫓겨나게 했죠. 그런데다가 가설물 허위 신고를 또 사실로 처리해 줬어요. 그리고 도로를 피해서 국도의 위치까지 변경했죠. 정말 미스테리입니다. 제가 문제를 제기했을 때부터 이제 지금까지의 내용은 카카오와 네이버의 지적도를 참고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측량 결과는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정말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담당 공무원이 민원인을 속이고 또 이장의 범죄를 은폐할 거라는 점이죠. 사실 뭐 이 정도로 제가 충격받으면 안 되죠. 그 하천 돌에 대한 것도요. 이 담당자하고의 대화 정말 혼자 듣기 아까울 정도입니다. 어쨌든 이 각각의 공무원들이 주장한 것이 사실일 시에 이장의 범법이나 탈법이 있어도 공무원들이 다 덮어준다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은 이렇게 이제 이장님 땅이 세모 반듯, 네모 반듯 예쁘게 돼 있지만 원래는 도로는 이렇게 직선으로 놨어야 돼요. 뭐 얼마 안 되는 땅이지만 이런 게 이렇게 당연하게 자행되고 나라의 그 녹을 먹는 공무원분들이 이런 거에 동조하면 안 되죠. 여기 이장님 패거리 오는 거 알아요. 오신 김에 이 비싼 경로당 좀 보고 가세요. 이거는 그 경로당하고 똑같은 평수 그리고 같은 예산으로 지어진 거거든요. 이 데크 포함해서. 여기는 원래 다른 경량 철골 주택은 훨씬 싼데 여기는 아주 고급 라인으로 호텔 수준으로 짓기로 유명한 데라고 해요. 그러니까 같은 돈도 쓰기 나름입니다. 왜 본인들이 누릴 수 있는 걸 포기하고 한 사람을 부자 만들어 주려고 그렇게 바둥거리세요. 제발 정신 차리시고요. 여기까지 들어주신 구독자님들 감사합니다.